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대통령이 모처럼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나름 진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끊임없이 거론되던 이른바 불통의 이미지를 벗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노력은 결국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증거여서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시스템 개편과 소폭 개각을 언급했는데 이것도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 개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적 쇄신으로 이어지는가 하는 여부에 따라 또 개각의 폭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지금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죠. 자칫 국민들의 바람과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는 개각과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번 개혁과 시스템 개편을 추진해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비가 와야죠. 예. 비가 안 옵니다. 이따 온대요. 온대나요? 네. 오늘 카피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 카피 다중인격 사회. 다중인격. 이거 무서운데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예? 뭐 심리학 용어로 이제 한 사람 내면 속에 여러 개의 자아가 존재한다. 이거 굉장히 드문 현상인데요. 예. 영화나 드라마에는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전문 용어로는 뭐 해리성 정체성 장애 이렇게 부른다고 하네요. 해리성 장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작품 소재로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보시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네, 가장 좀 고전에 속하고요. 요즘에 뭐 M본부, S본부, 지상파 드라마가 다 다중인격이 소재더라고요. 그래요? 네. 전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그래서 요즘엔 좀 정신의학적인 측면을 드라마에 이제 접목을 하는데. 저는 근데 있잖아요. 네. 드라마는 안 보는데 영화는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 드라마를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계속 봐야 되니까요. 계속 봐야 되니까. 매일 하루라도 빼놓으면 안 되니까. 바쁘시잖아요. 수목 드라마, 월화 드라마, 본방사수가 쉽지 않죠. 예. 주로 이제 그래서 이 주부분들 많이 좋아하시고 스트레스도 푸시고 하는데 이 현실의 뉴스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군이라는 이거 저 IS 김군이 아니고요. 힙합 뮤지션. 김모군. 네, 김모군이죠. 2012년 이후에 42차례 8년 전부터 제 눈에 귀신이 보여요. 그러면서 이 귀신이 보인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귀신이 튀어나와서 쓰러졌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걸 기록으로 누적을 해서 결국 군을 면제받고 공익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2년 동안 그렇게 했다며요. 2년여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면서 희한해요.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이제 거짓 다중인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우리 프로그램하고는 좀 친분이 있으신데 가수 김장훈 씨. 어제 뉴스 보면은 이제 그 프랑스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담배를 이제 한두 모금 이제 피우신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 근데 이분이 공황장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약일 수도 있고, 그리고 프랑스에서 짐도 잃어버리고 공연도 취소가 돼서. 여러 가지 아마 이제 상당히 심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김장훈 씨가 제가 아는데 이분이 굉장히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한 분이에요. 여러 가지 또 참여를 조건 없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걸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은 있다. 네, 바로 그대로입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계셨고 이탈리아 공연이 갑자기 현지 사정으로 취소가 됐고 프랑스에서 돌아오는데 굉장히 심적으로 이제 힘들어했다. 근데 이제 기내 화장실에서 어쨌든 뭐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은 했죠. 흡연을 해서 안 되는 곳에서 흡연했더니 경고음이 바로 울렸고 승무원들이 와서 제지를 해서 그 현장에서 바로 사과하고 이 담뱃불 끄고 잘못했다라고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국내 와서 이제 처벌이 어제 나온 겁니다. 검찰에서 약식 기소 벌금 1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김장훈 씨는 또 이제 SNS 상에서
이 12월에 이걸 바로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 연말 연초에 경황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맡고 계시던 방송도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방송까지 빠질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근데 그 귀신 보인다는 친구요. 네. 아, 진짜 볼 수도 있잖아요. 용한 그러니까 분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보인다고 네? 하여서 군을 이제 면제 받았던 건데 이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고 뭐 제보가 들어갔고 이게 거짓말이면 좀 너무 황당한 거짓말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다중인격, 뭐 공황장애, 예. 심지어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다중인격이라기보다는 빙의. 타인의 영혼이 자기한테 들어온다. 그분이 오신 거죠, 그분이. 네,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 이런 거고요. 예. 또는 뭐 도플갱어. 이런 좀 이 자연적인 신비로운 현상들을 예. 우리 이제 대중들이 너무 가깝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상징적인 다중인격인데요. 예.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에 나서서 지금 뭐 연말정산 파란이죠. 예. 13월에 세금 폭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국민들의 분노가 많이 커져 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은 세제 개편의 불가피성, 필요성, 결국 세액공제로 가는 방향은 옳다. 이걸 설득하기 위한 데 주력을 했고요. 대신 이렇게 좀 피해나 이제 어떤 체감 효과가 나쁜 쪽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공제 항목들을 좀 늘리거나 조정해서 보완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검토하겠다라는 것 외에는 결국은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밀어붙일 땐 언제고 부랴부랴 해명할 땐 언제고 다른 인격체로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질타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조금 좀 얘기 좀 해야겠는 게 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6명 정도의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물론 그 6명 중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좀 더 많은 건 사실인데 여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아니 그게 결국 6명 말고 나머지 다 침묵을 지키고 통과시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뭐 당신네들이 그렇게 했다. 우리는 안 그건 말이 안 되죠. 내 탓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문제 제기를 하든지 진짜 그 의원분들처럼 그중에서 굉장히 그 아주 올바른 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좀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말씀하신 그게 오늘 핵심 카피인데요. 그래요? 정치권의 다중인격입니다. 그렇죠. 네. 국민들을 속일 것도. 때는 담합을 하고 국민들이 이제 그걸 눈치채고 들고 일어나고 분노하면 예. 자기는 마치 거기 참여 안 한 양. 예. 딴 얼굴로 이제 가면을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의 편인 것처럼 이야기를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이건데 예. 정부는 몰랐나 국회는 몰랐나 이건데 그 당시에 이미 세제 개편안을 통과시킬 때 예. 다 뜯어보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당장 일이 터져 나오고 국민들이 조용히 넘어가 주려나 했는데 이게 불만이 이제 볼멘 소리들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손가락에 방향을 돌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정치권의 다중인격. 그렇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다. 우리 사회의 가장 이제 후진성을 보여주는 문제다. 이런 부분이고요. 어쨌든 어제는 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대를 맸는데 문제는 이제 수습될 전망은 좀 요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검토를 해서 이것을 수정 보완을 하는 안이 나와서 정책 반영을 하면 이게 내년 이후기 때문에 또 체감이 되는 것이 빠르면 내년 혹은 내후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문제 때문에 빚어진 일을 이렇게 좀 중장기적 대응을 하면요. 2년 후가 되면 임기 말로 가요. 그러면 지금 정부 문제에 있어서 이 세금 문제 뭐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보다는 또 정치적인 공방에 휩싸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은 거죠. 지금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당시에 가장 그 얘기를 그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이 이용섭 의원이요. 네.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용섭 의원 그리고 홍종학 의원, 박원석 의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나머지 분들은 어디 가서 뭐하고 내용이나 알고서 투표를 했는지 지금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전 이용섭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홍종학 의원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자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어디 가 계시다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니네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투표는 찬성, 통과 이렇게 해놓고. 글쎄 말이에요. 자, 그 외에도 지금 다중인격 심각해 보이는데요. 뭐 어제 전해드린 뉴스인데 사상 최초 현직 판사가 긴급 체포된 거 구속영장 이제 청구됐고요. 겉에는 법복, 속으로는 사채왕의 하수인.
이게 뭐 표리가 부동한 전형적인 다중인격 사례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하나 또 걱정이 터키로 여행 가서 시리아 국경 인근 킬리스에서 사라진 IS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군. 18살 김군. 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정황은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2년여 전부터 IS 전사들이여 나와 좀 트위터 팔로우를 맺어주시오. 그러니까 악마를 불러들이는 주문을 계속 외워왔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난 페미니스트가 싫어서 IS가 좋다. 이런 또 이제 글도 발견이 됐고요. 참 그것도 참 이상한 논리예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모님이 또 보시기에는 차분하고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던 아들이 어느 순간 그 안에는 다른 자아가 싹트고 있었던 것 아닌가. 우리 사회 구조적인 이 다중인격에 대한 압박들이 모르겠습니다. 이 청소년이 자라는 과정에 어떤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혹은 뭐 보육원에서 여성 교사에게 뭐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지 우리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 요즘 나오는 사건들이 그냥 집약이 되면서 우리 아이들 왜 이러나 우리 정치권 왜 이러나 우리 정치인들 왜 이렇게 무책임한가 그렇습니다. 정부는 또 이렇게 오락가락하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심각한 혼란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오늘 아침에 걱정입니다. 이 김군 문제도 이게 좀 빨리 밝혀질 건 밝혀져야지. 네. 왜냐하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또 나올 수 있죠. 또 나올 수 있는데 IS라는 조직이 그게 종교 조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테러 조직이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는 맞습니다. 조직인데 거기에 그렇게 간다라는 사실 자체가 만일 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건 사실 우리 사회가 또 책임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품어줬어야 되는데 품어주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우리 사회가 무지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의 심리에 대해서. 자, 관련 노래 오늘 뭐 딱 맞는 노래인데요. 그 타블로 씨가 멤버로 있는 에픽하이라는 팀이 부른 제목은 시나리오인데 부제가 피해망상입니다. 피해망상. 한번 들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피해망상 들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줄이는 게 아니고 최영희 선생님과는 작별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버려진 똥개 나쁜 놈들의 약속에 속은 것 내게 태양은 없다 이제 공공의 적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복수는 나의 것 Living eyes wide shut 눈먼 자들의 도시 Dark night at twilight there's nowhere to go 시야만 시간이 멈춘 이곳이 혹시 무간도 갑자기 들리는 그놈 목소리 어둠 속에 시작되는 질주 그는 추격자 나는 도망자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경주 미친 듯한 speed 황혼에서 새벽까지 달려 can't breathe and I can't run away The fear cast away He's trying to kill me this is Judgment Day 허나 진실 날 쫓던 건 그저 그림자 난 망상의 인질 영화는 영화다 Camera action and go 어김없이 오늘도 어둠 속을 헤매고 돌아가던 벽 끊어지고 You gotta go with the show 그녀와 당신이 잠든 사이에 무방비도 시안에 울리는 사이렌 왠지 바람피기 좋은 날 같아 미행했는데 웬 노인가 달콤한 인생 지난 10월에부터 시작된 미래 마치 달고 있어 네가 외출한 빈집에 잠시 들리면 낯선 남자의 향기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믿어봤지 차라리 돈을 갖고 뛰어라 위대한 일상꾼이 짝패라고 위로할 시간에 일단 뛰어 나는 품행제로 형사살인의 추억에 비상구는 없다 피도 눈물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비밀스러운 만남의 광장 죽은 내 아버지를 봤다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어촌 희망재단 이사장 김다롱입니다. 농촌 출신 학생들에게 매년 늘어나는 등록금과 하숙비 등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학생 여러분, 농어촌 희망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농어촌 희망재단에 노크를 하십시오. 선진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여러분들의 이상이 이루어지고 희망찬 농어촌이 될 수 있도록 농어촌 희망재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어촌 희망재단이 함께합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재 같은 국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은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면도기가 있습니다. 공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공면에 완벽하게 밀착되거나, 플렉스볼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퓨전 프로글라이드. 턱선을 따라 반응하는 질레트 최적의 밀착 면도. 지금 프로글라이드를 검색해보세요. 질레트.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내일 완전 국민 경선제,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합동 토론회를 엽니다. 정치혁신을 모토로 출범한 두 당의 혁신위원회가 공천제도 개혁을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인 만큼 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시죠, 원혜영 위원장 연결해서 공천제도 개혁 관련 야당의 입장, 그리고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혜영입니다. 예. 내일 그 공동 토론회 해야죠. 여야 혁신위에서요. 그죠? 네. 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우선 합동 토론회를 처음으로 갖게 됐습니다. 이런 거는 참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는 보기가 좋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정치 개혁, 선거 개혁 관련해서 여야가 함께 해야지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혁신은 경쟁보다는 공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예. 오래 전부터 제가 김문수 새누리당 위원장에게 이런 문제들 좀 같이 논의하자 그랬는데, 늦게나마 이번에 합동 토론회를 하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비 산정을 어떻게 할 거냐, 국회의원 세비요. 선거공정위원회를 어떻게 공정하게 독립적으로 두느냐, 이런 문제도 함께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논의를 계기로 이런 문제들도 여야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또 진짜 개혁의 힘과 추동력이 붙을 수도 있고,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야, 정치권에서 이제 뭐를 하는구나. 예?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입장, 겉으로 보면 여야가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속으로 좀 들어보면 이견이 있죠. 네, 우리 야당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가장 우려되는 점이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습니다. 조직 정치 시민에 대한 참여 기회가 더 어려워진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적용도 대통령이나 시도지사 같은 큰 단위 선거에만 적용할지, 과연 200몇십 개 되는 국회의원 선거나 더 나가서 기초의원 선거까지 도입을 할 건지, 이런 논의들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총선에서 도입하는 게 돈 문제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만일
총선 같은 데 도입을 하면, 그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유권자들이 잘 모르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것이 모양은 국민 경선이 되는데 조직 경선이 되는 거죠. 예. 경선이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내일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실 텐데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은 원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상향식으로 한다. 국민에게 돌려준다. 하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신인들의 참여 기회의 확대 그리고 어쨌든 우려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의 유지, 강화 쪽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개헌특위 문제도 요새 여야 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죠? 근데 지금 여당은 정개특위 내에서 소화하자, 야당은 단독 개헌특위 필요성을 주장하는데, 어쨌든 개헌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원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개헌만큼 근본적인 정치개혁 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정개특위 안에서 이걸 다루자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정치개혁특위는 주로 선거법이라든가 국회법, 정치자금법 이런 법을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개헌은 그야말로 헌법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논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 위원장님 보실 때에는 바뀌어야 되는 헌법을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시죠? 일반적으로 지금 국민적 공감대가 크고 정치권에서도 큰 방향에서 합의하는 게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이 어렵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분권형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 그리고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그 대통령과 집권한 여당이 집단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책임 정치 구현하는 것 이런 쪽으로 논의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권형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회의원들만의 논의를 맡기지 말고 학계라든가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발한 어떤 논의 참여를 통해서 국민 공론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 개헌 작업이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한 시간과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서둘러서 개헌특위를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개헌이라는 것을 현 정권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게 받아들이면은 오히려 자신들의 영향이 감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크고 다원화된 사회입니까? 경제 살리기 위해서 다른 건 일체 논의하지 말자. 다루면 안 된다. 그거는 정말 너무 세상 일을 단선적으로 보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 시급한 민생 문제를 살리는 일,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 일 이런 일과 함께 어떻게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도 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 게 필요한가 이런 논의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병행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경제 문제의 해결에 부작용이나 불리하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측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말입니다. 이 오픈 프라이머리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게 이게 결국은 공천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공천에 관한 문제가 어디까지 저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냐 하면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당권 경쟁, 전당대회 여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계파별로 나눠서 저쪽이 잡으면은 이거 다음번 공천에서 또 이거 내가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또 굉장히 우리가 독일어로 앙스트, 지금 심리학 용어로 앙스트가 그냥 쓰이는데 어떤 불안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파 문제를 계파를 만들면 안 된다. 계파주의를 청산하자 이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죠. 소용이 없고요. 왜 계파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계파가 발생하는가를 보면은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문제에 귀결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가 당권을 잡든지 간에 그 사람의 자의적인 그 공천권 행사 이걸 막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1년 전에 확정한다. 그래서 누구도 아무리 당대표라 그래도 마음대로 변경 못하게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향식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을 적용한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함으로써 어떤 당권을 잡은 사람의 향배에 의해서 공천권이 변질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당 개혁의 핵심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이번 당원 전당대회 때 채택되는 당원 당규에 그러한 원칙들을 구체적으로 담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당내 경선이 의외로 상당히 관심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붙었는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이 있는데도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만큼 우리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불신이 오래됐고 또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건 그동안의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 연이은 패배가 그런 국민적인 어떤 실망을 증대시킨 것이라고 보고 그에 비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한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요. 모든 문제가 친노냐 반노냐 이런 프레임으로 수렴이 되다 보니까 결국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고 평가받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우리 당의 어떤 대응이나 태세가 부족한 것이라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지지율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정당 지지율이요. 지금 정당 지지율 보면 20%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뭔가 단합된 모습을 당이 보여주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정말 우리 당의 오래된 어떤 가치인 서민과 중산층의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의 중심이 되고 또 능력 있는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를 못 보여준 것이 저희들의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이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원희영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우리 국민들이 다 이름을 알고 있는 그 기업을 만들고 그런데 또 그 기업의 지분을 다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존경받는 기업인 그리고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이신데 다시 말해서 경제인으로 출발을 하셨다. 제 얘기는 이건데 그런 의미에서 이 연말정산하고 법인세 논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거요 의외로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어떡합니까? 예, 국민들의 충격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도 결국 국민을 조삼모사식으로 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신과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야당도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정확한 수치로 추정을 하고 반박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정부 측의 설명에 의존하다 보니까 제대로 이 문제점을 잘 부각시키지 못한 것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결국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기조를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벌들, 대기업들 법인세는 대폭 삭감해줬고요. 그러고 나서 복지 비용은 늘어나야 되니까 결국 담배값 인상시키고 술값도 올리겠다 그러고 드디어는 이 연말정산까지 유리지갑인 봉급생활자들 주머니를 털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부자 감세 서민 증세의 기조를 포기하고 이명박 정권 때 삭감한 법인세 이를 환원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어제 기자회견 거 보셨어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아니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부 대책을 내놓긴 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국민들의 눈에 비추어 봤을 때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만일 바뀐다 하더라도 2017년에나 가서야 받는 건데. 그렇습니다. 당장의 효과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말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냐 그런 느낌을 언론들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국민들의 어떤 이 비난과 분노를 모면하려고 그냥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어떤 기조의 변환이 필요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토론회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근본적인 공천개혁을 위한 고민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시죠. 원예영 의원이었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시선. 경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좀 아까도 제가 원희영 의원하고 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냥 기자회견이 아니에요.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네. 보완책이라고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어제 분위기는 저는 좀 자신감이 있었다 이렇게 좀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런 정당성을 좀 강조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냐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기자회견 도중에도 언급했지만 이제 보완책 방향이 거의 잡힌 것 같고요. 세부적인 항목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보완책 방향들 보면은 원래 나왔던 거, 즉 간이세액을 조정한다 다시. 그래서 지금 많이 떼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바꾸겠다, 다시 돌리겠다는 얘기했고요. 또 세금 분할 납부도 검토한다는 건 나왔었고, 이제 어제 나온 얘기가 다자녀에 대한 얘기들, 즉 아이들에 대한 얘기들을 반영하겠다 해서. 아마도 지난 2013년 때 폐지됐던 출산공제 200만 원까지 되는 이제 소득공제, 출산공제도 부활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세 이하 다자녀 공제들 지금 한 명당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되는 거를 다시 한 소득공제 방식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빼주는 다자녀 공제도 부활할 수가 있겠고 양육비 공제, 출산 공제 관련해서 또 입양 공제도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아이 관련한 공제 부분들은 거의 다 되돌려지지 않겠느냐. 이제 예상을 좀 해보고요. 또 어제 최경환 부총리 언급 중에서 노후 대비하면서 연금 상품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복귀가 될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 삼총사들이 모두 돌아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소득공제 방식 원래대로 했던 방식은 아닌 것 같고 현재 세액공제율이 지금 12% 적용되고 있거든요. 이 납입에 그거를 한 15% 정도 올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이제 이에 비해서 야당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전면적으로 이 세액 공제율 자체를 한 15%에서 20% 그러니까 5% 포인트 정도 올리는 것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 해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셀러리맨들이 이제 그러면 우리도 이제 괜찮아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고요. 저 어제도 여러 분 만나봤는데 정말 분노인 것 같아요. 분노예요, 분노 진짜. 이게 담뱃값하고 겹쳐서 더 그래요, 사실은. 맞습니다. 하고 우리가 세액공제가 바뀌는 게 더 누진적이다, 다 안다. 우리 국민들 바보로 하느냐.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로 바뀌고 우리 복지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분노는. 왜 제대로 증세를 밝히지 않았느냐. 이거 우회 증세 아니냐. 증세를 하고선 그걸 복지에 쓴다고 하면 좋겠지. 어떻게 하다가 이번에도 한 9,600, 9,300, 9,000억 이상 더 얻지 않았습니까, 세금이? 이거 시뮬레이션 잘못한 거 아니냐. 왜 이 돈 가지고 해서 나중에 이 1분이 2분이 자녀 도와주고 왜 그런 분들 도와주려고 하느냐. 제대로 좀 공개하자. 우회 증세 꼼수에 대한 분노가 있고. 두 번째는 형평성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연봉 7천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 평균 136만 원 토해낸다고 했는데 제주에서는 거의 200만 원, 300만 원 가까이 다 이거 그 재작년에 비해서 토해내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이제 개인 사업자들하고의 형평성 왜 셀러리만 가지고 그러냐 셀러리만 또 하나는 이제 법인세
기업들은 왜? 글쎄 말이에요. 그 법인세가 쑥 들어갔어요. 네. 그 법인세가 지금 이제 MB 정부 때 25%에서 22% 낮추고 이 법인세율 자체를 막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큰 그림 아니더라도 실효세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법인세 네. 요번에도 이게 그러니까 1조 한 3천억 정도 덜 거친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셀러리맨들 걷어가지고 이제 1조 원 9천억 이상 더 거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기업 법인세 이거 못 거둔 거 셀러리맨들이 커버하는 거냐? 이러면서 목소리 지금 상당히 높아서 이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뭐 기업 법인세라든가 아니면 개인 사업자 부분이라든가 뭐 탈세 국세청에 대한 분노 지금 뭐 분노가 전방위적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세금도 제대로 못 걷고 지하경제 때려잡는다면서 그건 가만히 두고 결국 유리지갑만 털었느냐 막 이래서요. 추가로 어떤 뭐 대책이나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정부의 이 아이디어가 참 희한하다고 보는 게 세금 분할 납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분노를 더욱더 지속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달 세금을 조금씩 더 월급에서 뜯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분노가 점점 쌓이죠. 참 희한한 발상들을 해요. 예? 그게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 광고 보면 말이에요. 네. 내신 보험료 전부 돌려드립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전화하세요. 왜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예. 이런 광고 자주 보는데, 네. 이거 문제가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제 이걸 이미지 광고라고 하는데요. 예. 보험 광고는 진짜 막 그 상품을 정교하게 광고하는 게 구체적인 상품 광고가 있고 전반적으로 회사와 그 보험에 대한 이미지를 광고하는 건데 예. 이 이미지 광고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수정방을 하겠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20일부터 개정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낸 보험료 돌려주는 상품도 있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 이제 비갱신형 상품도 있고 이런 건데 그 자체를 얘기하면서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된다. 뭐 특약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돌려드려야 되는지 이거를 쑥 빼놓고 이미지 광고만 계속 한다는 건데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저 다 돌려드립니다 하면은 어떨 때 돌려주는지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음성으로 같이 말해야 된다. 그렇죠. 같이 CF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걸 언급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몇 가지 이미지 광고 보험에 대한 수정을 가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 보험 관련해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네. 판매처는 다양해지는데 그래서 규제 완화는 참 좋지만 이것도 너무 풀어준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많습니다. 이제 오늘 7월 7일 이것도 많이 알려진 건데요. 이제 대형 마트, 부동산에서도 이 보험을 이제 팔 수 있습니다.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 이제 중개업소에 가가지고 주택매매 중개할 때 뭐 주택 관련한 뭐 화재보험 이런 것들을 같이 팔 수 있고 가전제품 뭐 마트 가서 자전거 살 때 손보험 그렇지만은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제를 너무 풀어주지 말고 뭐 설계사 부분이나 모집 부분에 대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유준상이 알려드리는 지친 간 이야기. 계속되는 야근. 독이 차오른다. 풀리지 않는 피로. 독이 차오른다. 간기능 장애에 의한 육체 피로. 온몸 권태. 매일매일 독하게 사는 당신의 간 건강을 위해 간에게 힘을 매일매일 우루사. 얇아지고 빠지고 가르마가 넓어지는 여성 탈모. 여성 전용 탈모 치료제 엘크라넬로 해결하세요. 엘크라넬의 알파트라디올 성분이 여성 탈모의 주 원인의 생성을 억제해 풍성하고 건강하게. 끈적임 없이 하루 한 번. 여성 탈모 치료엔 엘크라넬. 약국에 있습니다. 한효수입니다. 초보 운전자도 베테랑 운전자도 타이어 정비만 생각해도 갑갑해지는 건 마찬가지. 이젠 T스테이션에서 스마트 케어 받으세요. 디테일하고 투명한 전기로 마음까지 케어해주니까.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당신을 지키기 위해 꼼꼼히 봄.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인지, 혹시나 위험하진 않을지, 주변까지 꼼꼼히 봄. 그랬더니 봄봄봄봄 봄이 왔어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